대충 중간에 서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영화 보자마자 20일 브루탈리스트 댓글인데 우선 댓글 먼저 읽겠습니다. 만듦새가 좋지만 시오니즘에 갈려있는 영화 유대인이 자본을 댔는지 감독이 유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시오니즘으로 찾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자본에 지친 재능 있는 유대인 예술가가 돌아갈 고향처럼 그려졌음. 현실은 현재까지 학살과 인종청소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만듦새가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는 봤지만 그런 프로파간다 때문에 보는 내내 불편했음. 한 가지 태클로 걸고 싶은 건 한국 사회가 대중 독재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음. 한국 사회는 오히려 엘리트주의 때문에 망가졌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증명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개판되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극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는 한지는 모르겠음. 대충 중간에 서서 이쪽은 국어 저쪽은 극자고 본인은 유튜브 하면서 간편하게 비판하려는 태도가 이상해 보임. 누구는 확실히 태동에서 야스발트까지 기어나왔기 때문에 인정하겠지만 그 반대편에 극자가 있다는 주장은 아주 기계적인 중립으로 보여서 비판함. 구조주의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많은 영화라고 생각되지만 탈근대를 이야기하기에는 브루탈리즘 같은 모더니즘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왕과 귀족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브루탈리즘은 그냥 한때 유행했던 모더니즘의 한 분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더니즘이 극대화시킨 브루탈리즘이 근대화 이야기, 탈근대 이야기를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모순처럼 느껴짐. 오히려 브루탈리즘이야 말로 자본주의와 철저히 함께한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브루탈리즘을 가져온 게 맞는지 잘 모르겠음. 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시오니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상영된 영화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수용소장의 삶에 관한 또 하나의 영화인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거 아주 유명했죠. 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희생자 유대 집단인 유대인의 과거를 또 강조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그런 프로파간다 때문에 보는 내내 불편했음이라는 감상평에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죠. 중요한 영화는 다 이렇게 나오죠. 홀로코스트 얘기로 나온다. 그럼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언론 등 문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문화가 적어도 현재 지배 세력인 미국 문화의 대표적인 대표 문화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 영화는 2차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폭력적이고 식민 지배적인 건국 과정도 그랬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천 년간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이 민족 국가가 드디어 만들어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오니즘으로 찾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자본에 지친 이방인 유대인 예술가가 돌아갈 고향으로 묘사된 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니까. 그래서 예술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카부가 먼저 돌아가죠. 조카부가 돌아가면서 동반 귀국을 권유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듯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이 곳곳에서 억압을 받았는데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심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시오니즘의 문제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죠. 현재형이 더 문제예요. 필자의 친구라서 신이 되고 싶어서 버스 운전사, The Bus Driver Who Wanted to Be God and Other Stories 이 부북스에서 2009년에 번역한 에드가 캐레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미국에서. 영화 젤리피쉬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도 받았어요. 그 영화 소설가 엄청난 유명한 소설가인데 영화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죠. 근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적과 아군을 뚜렷이 가르는 근대 담론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판 친구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까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에 가까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겪은 홀로코스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잔혹행위였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천 년간 고향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지구상 어딘가에 자기 땅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시오니즘 자체도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시오니즘이 문제는 그 다음에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대립담론을 극단화하여 제노사이드 비슷한 짓을 한다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내 친구처럼 모든 예술가들이 그럴 것처럼 시오니즘 내부에서 시오니즘의 이런 이분법적 극단화를 파괴하는 즉 내파하는 전략을 이 영화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필자는 그리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 구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나라 내부에도 있고 미국 내부에도 있고 다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대답도 또 꼭 될 게 이거죠. 한 가지 태클하고 싶은 건 한국 사회가 대동독자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음. 이라는 것하고 대중 중간에 서서 이쪽은 극우고 저쪽은 극좌고 본인은 유튜브 하면서 간편하게 나눠서 비판하려는 태도가 이상해 보인다는 지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교수에 아직 안 읽었어요. 곧 읽으려고 준비 중인, 지금 이미 다 해놨는데, 67번 안 읽어서 68번이 그 다음에 읽을 거거든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68번 물적 대결에서 영석 협상으로 탈근대 혁명 실천론이 바로 이런 탈근대 정치성에 대한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쓰였어요. 길게. 그 안에서 대중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일부를 인용했는데 그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양성희 기자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 사회의 다소 희망적인 전망과는 정반대로 인류의 정치적 현실을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히틀러의 대중 독재 방식이 정치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가는 게 작금의 현실인 듯하기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거죠. 임지연 서강대 석좌 교수가 21세기 대중족제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인가? 라는 글이 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쓴 거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첫 당선된 2016년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말의 이 일이다. 영국 팔그레이브 출판사의 편집자에게서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다. 트럼프 덕분에 대중독재 시리즈 책이 주문이 갑자기 늘었다며 재판을 찍었다는 것이다. 대중독재라는 모순어법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잡고 싶었던 모양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자는 이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필자의 정치적 입장은 대충 중간에 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 위에 서서라고 묘사하는 게 더 적절해. 중간에 서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필자의 입장이 무책임한 모두 까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니들 싸움에. 필자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책 이념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여당이나 차기 정권의 집권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번에 실패한 부동산이나 원전 정책처럼 뭔지 모를 이념에 눈이 멀어서 한국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갈 정당 정책이 제대로 있는지 또는 실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야당의 편도 들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한 심정이 아니에요. 이런 양비론이 보통 이렇게 양비론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두 정상 외에 다른 대한 정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필자의 주장은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 재앙의 사태 앞에서 근대적인 양당 대립 등 물적 대결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영적 타협의 길을 인류가 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요약되는 위에서 언급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68 물적 대결에서 양적 협상으로 8근대 혁명 실천론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아직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8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전체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해 온 게 바로 이거라고요. 밝은데 정치성이 새로운 모습이란 말이죠. 꾸준하게 나는 이 두 개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요걸 내가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면 더 좋겠죠. 더 진지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예술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브루탈리즘을 가져온 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필자가 이 영화 브루탈리스트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장르에 대한 선호 판단 때문이 아니었어요. 관심 없어요. 이게 무엇이든 어떻게 예술사적으로 판단하든 관계없이 아마 그래서 이게 자본에 봉사하는 예술처럼 보였죠.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예술가라는 존재, 더 나아가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간 존재 자체가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자본에 봉사하니까 더 한심한 거죠. 봉사했는데도 당하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 살아가기 힘든 미국 자본주의란. 그래서 첫 번째 사촌의 집 가구를 만드는데도 자기 재능을 쓰잖아요. 그만큼 굽히고 들어갔다고. 그게 더 잔인한 거죠. 잔인한 현실 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는 점. 그러니까 봉사하려는 예술에 대해서도 박해하는 게 더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식민제국주의를 공식적 외교 정치, 경제 정책으로 채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하듯 이 영화가 보여준 거대 자본가가 예술가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이건 빗나간 낭만적 이 마음가짐이지만 그것조차도 안 보이죠,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이 자본가만 해도 트럼프에 비하면 완전히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왜래요? 그리고 내용이 자기 실체가 폭로되고 자살하잖아요. 트럼프는 자살하지 않죠. 성폭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이는 이 영화의 필라델피아가 보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과거 전성기의 미국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와 달리 지금은 미국의 쇠락한 자본주의 체제가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절정기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비판하는 자세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로봇과 AI 시대에 인류가 필요한 건 한국 장기 성장률 0%대 진입 창의력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해서 김세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말하듯이 창의력뿐일 것입니다. 아주 며칠 전 거죠. AI 시대 생존 수단 창의력 어떻게 AI 발전 속도는 현길장 더 빠르고 뭐 그런 이건 자세히 신문에 보시니까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AI 창의력을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 창의력은 천재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오해부터 불식해야 되고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이거에 동의해요. 그리고 구체적 방법이 있는데 그게 비현실적 상상하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현실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 상상하기라는 거죠. 이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화 건축 등 예술로 연망하는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만 비현실적 상상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만. 어? 비현실적 그렇게 썼잖아요. 비현실적이 뭐예요? 비산문적이란 말이라고. 비현실적이 뭐냐고. 비산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에 힘에서만 훈련될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근대 담론에서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담론으로 어? 그게 실천적으로 구축돼야만 그죠? 그게 이제 논리적 어쩌고 그렇게 두 번째 말한 거예요. 논리적인 상상하기.
그 실천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기후 재앙 등 현재의 난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도 믿어요. 이런 탈근대 시스템은 이 새로운 탈근대 대중 독재는 물론 제노사이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제노사이드까지 지금 한국의 정치 사태가 제노사이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대한 기사도 있어요. 전면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사실. 그러니까 적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을 기본으로 상정하는 근대 대의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1인 혁명으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